3억 5천만 원 전세금. 집주인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꿈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3억 5억만 원짜리 전세 계약, 그리고 입주 사흘 전에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집주인이 건넨 한마디가 두 사람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빌라 앞. 정민수 씨, 당시 32살은 약혼녀 이서연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딱 석 달 남은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둘러보는 신혼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집주인 김영희 씨, 58살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신혼부부시네요. 축하드려요.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주방은 깔끔했고 25평형 구조가 두 사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차를 내오며 김영희 씨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전세금은 3억 5억만 원이에요. 은행 대출이 좀 있긴 한데 전세금 받으면 바로 다 갚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되는데요? 김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 2억 정도? 전세금으로 충분히 해결돼요. 서연 씨가 민수 씨를 바라봤고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억이면 전세금 3억 5억만 원보다 적으니까 경매가 넘어가도 전세금은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거죠. 9월 28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중개업소 대표 박상철 씨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12월 1일 입주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나중에 확인하셔도 돼요. 민수 씨는 3억 5억만 원을 마련할 방법, 계산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1억 5억만 원을 빌리고 전세 자금 대출로 2억 원을 받기로 했죠. 결혼식은 12월 17일로 이미 잡혀 있었고 청첩장도 인쇄를 맡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화요일 입주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최종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넘기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집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근저당 설정액 이사 억 2억만 원입니다. 민수 씨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4억 2억만 원. 분명히 2억이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김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내밀자 김영희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어요.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전세금으로 갚을 수 있어요? 김영희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입주일이 사흘 남았는데요. 12월 1일 입주일이 됐지만 김영희 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살던 집에 전세 계약을 정리한 뒤였습니다. 짐은 포장됐고 청첩장은 발송됐고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은 서연 씨 언니네 집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12월 17일 예정대로 치렀지만 신혼여행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20일 민수 씨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계약할 때 근저당 금액을 2억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4억 2억만 원이었습니다. 근저당이란 쉽게 말해서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보다 근저당이 먼저입니다. 즉, 선순위 빚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들어본 깡통 전세의 구조입니다. 이 사건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잘못 기억한 걸까요?
먼저 민수 씨 입장에서 들어볼게요. 민수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영희 씨가 2억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실제 근저당이 억 2억만 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전세금 3억 5억만 원이 입금된 지 딱 3일 만에 전액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겁니다. 대출을 갚겠다는 사람이 왜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겠냐는 거죠. 민수 씨는 전집 계약까지 정리하고 갈 곳이 없어졌으니 실제 피해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김영희 씨 측 주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속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으려 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주장, 원고 민수 씨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임차인, 즉 세입자도 등기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거든요. 박 중개사도 나중에 확인해도 된다고 했고 결국 민수 씨도 확인을 안 한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민수 씨의 손을 들어줄지 피고 김영희 씨의 주장이 맞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확인해 봅시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김영희 씨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게 쉽게 말하면 고의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계약 당시 근저당 2억이라고 말한 건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알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그 3일이었습니다. 전세금 3억 5억만 원을 받고 3일 만에 전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 재판부는 이를 보고 애초에 대출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말로 갚으려 했다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으로 바로 갔어야겠죠. 김영희 씨 측은 민수 씨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임차인에게 확인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임차인의 확인 의무가 있다 해도 임대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원고 일부 승소피고 김영희 씨는 전세금 3억 5억만 원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2천만 원은 기각됐습니다. 재산적 손해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별도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민수 씨와 서연 씨는 2023년 9월 꼬박 1년 만에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상대방 말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반드시 직접 떼서 확인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금을 합산해서 집값의 70에서 80%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 말은 구두 약속일 뿐입니다.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두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전세 계약 하나가 여러분의 수년치 재산이 걸린 결정이니까요. 이 판결은 또 하나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생활 기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 정보 제공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위자료까지 인정해 줬을까요?
아니면 재판부처럼 재산 피해만 인정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딩미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 버딩미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